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궁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12주차 소식입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이념이나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왕 태어난 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계 행복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유엔 산하 자무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핀란드와 덴마크가 엎치락 뒤치락 1위를 하는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행복을 점수로 환산하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행복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표자료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행복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소득과 기대수명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사회적 지원,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 기부의 경험, 청렴도 등 해당 국가의 구성원이 느끼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포함해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합니다. 나라별로 전년 대비 구성원의 행복이 증가했는지,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서 정책을 펴는 데 활용하라고 만드는 것이니까 개인보다는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래 들어서 다양한 연구가 개인의 행복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부정부패, 불평등, 사회분열, 사회적인 신뢰 등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지표가 일상에서 누리는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계행복보고서는 각 나라, 사회의 성적표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태가 0이고 가장 행복한 상태가 10이라면 0에서 10까지의 수치로 환산할 때 당신의 행복은 몇 점입니까?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얼마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어제 발표한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의 대한민국 평균이 5.8. 그러니까 그것보다 높으면 나는 좀 나은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보다 좀 낮으면 좀 힘든 한 해를 보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순위를 발표한 2013년 이래 대한민국의 행복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행복지수가 6.3. 당시 조사 대상국 중에 41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입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지수는 뚝 떨어져서 5.8점대를 오가는 중이고, 순위도 2015년 47위, 2016년 58위로 내려온 후에 50위권에서 머물다가 2020년 61위, 올해는 62위로 한 계란 더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그나마 잘 대응했기 때문에 순위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매년 행복과 연관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번 주제는 당연히 코로나19였습니다. 도시 봉쇄를 했든지 자율에 맡겼든지 간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사망률을 낮게 유지한 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가 덜했고 사회적 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렇다고 행복이 정비례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 타이완, 아이슬란드 등 코로나에 잘 대응한 나라의 경우 행복지수가 소폭 상승했거나 그냥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은 무려 8계단이나 상승하고 지수도 증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둘 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한편 평균을 훨씬 웃도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한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 행복지수의 변화가 없고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은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의 특징을 4가지로 꼽았는데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그리고 둘째, 이웃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사스와 같은 감염병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수장이 여성이었다. 이런 경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어떤 전략을 선택했든지 간에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달라졌는데도 삶의 만족도를 놓고 보자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나라별 행복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가난하면 배 아플 일이 없다고 하더니 코로나는 해당 사회에 속한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친 위기여서인지 상대적인 행복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한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높은 신뢰였습니다. 정부를 신뢰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회 구성원을 신뢰하는 사회일수록 견고한 행복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지진, 기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과거 금융위기 때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의 경우에 행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지탱하는 행복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 단위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와 동료 시민을 믿는다. 힘들 때 의지할 존재가 있다. 이렇게 답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려도 또 갑작스러운 사고에 휘말려도 잠시 주춤할 뿐 행복의 회복이 빨랐습니다. 누군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경험이 축적되면 위기가 와도 오히려 사회적인 행복이 증가합니다. GDP가 올라가고 BTS가 상을 타고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속마음. 공무원이 투기를 하는데 정부를 어떻게 믿어? 각자 도생이야. 남을 어떻게 믿어? 아무도 믿지 마.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어쩌면 불행한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저는 원래도 사람을 잘 믿지만 앞으로도 더 잘 믿을 테니까 여러분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헤이도어.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